예, 반갑습니다. 무산입니다. 예, 오늘도 배열학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넓은 우주는 생명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배움을 얻는 학교다. 그걸 학자 이치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우란 것일까? 배열학자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들 자자죠. 그리고 본받을 효자인데요. 이 글자는 본래 사길 교자와 칠폭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부모의 뜻이 있죠. 아비부자. 여기에도 이제 부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울학자에는 사전에 보면 가르칠 교자의 뜻이 있습니다. 교자를 이렇게도 씁니다. 보통은 이렇게 쓰는 것만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같은 글자입니다. 뭐 자식이 부모를 받들고 있는 모습이나 효도자의 뜻이 있는 걸 보면은 인간이 무엇을 배우고 또 배움의 가장 기본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자신을 태어나게 해준 부모님을 본받아 배우고 또 받들어 모셔야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 도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울학자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가장 먼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부모와 자식 관계를 천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륜 윤자를 써서요. 아유, 뭐 일륜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죠. 그래서 하늘의 이치가 뭐 다른 게 없다고 봅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이렇게 자유롭게 또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이제 인간다운 인간으로 기르기 위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부모는 자식을 잘 길러야 되고 자식은 또 부모의 은혜에 잘 보답을 해야 된다. 이것이 뭐 학의 가장 기본 도리고 뭐 특히 육아에서는 이걸 많이 강조하죠. 뭐 성인들이 모두 그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효도하고 잘 모시는 거에 대해서 다 공동적인 가르침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는 뭐 무엇을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되고 무엇을 중시해야 되는지를 뭐 앞서 이제 잘 나타나 있는 글자를 보고 알 수 있는데요. 배울 학자는 원래 이 진면자입니다. 진면자 위에 두 손으로 감싼 모습입니다. 이렇게 X표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X표 본받을 효자는 문이나 배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배울학자의 속자가 그럴 문자와 아들 자자 이 글자가 배울학자의 속자입니다. 그럴 문자에는 이 문이 문자의 뜻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문이나 배움과 관련이 있다고 이 글자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두 손으로 이렇게 뭔가를 움켜잡은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본받아 배울 점이니까 그 학교란 것은 결국은 자신이 본받아 배울 점을 가져가는 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무조건 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본받아 배울 점을 가져가란 것이죠. 나쁜 것도 볼 테고 좋은 것도 볼 테고 할 텐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본받아 배울 뿐에 문자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무조건 뭐 다 배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본받아 배울 점을 배워야 된다. 그 인간의 가장 기본 도리, 자식이 부모를 받드는 기본 도리를 가르치는 곳이 학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예전 이 글자 변형을 보면은 결국 이제 뭐 이 집은 이제 옛날로 치면 서당이 되겠죠. 요즘으로 치면 학교고. 그러면서 이 글자에서 이제 아들 자자가 더해지면서 근문에서부터 이렇게 지금의 글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어린아이가 배움을 얻어가는 집 아니면 또 이게 아들 자자고 어리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요. 어린아이가 본받아 배울 집을
본받아 배울 점이 있는 것을 얻어가는 집,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학원에 가서 많이 이제 배우는데, 학원 가서 이제 본받아 배울 점도 있겠죠. 뭐, 또 학습 능력을 위해서도 본받을 점이 있지만, 학자 이치로 보면은 결국 인간다운 인간이 되라는 건데, 과연 학원에 그 배울 학자를 붙일 만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시로 보면은. 그럼 저는 이제 이 집자가 있는 그 핵심의 뜻으로 보면은 배움을 얻어가는 집이 이제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치가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우주가 그러면은 왜 우리 생명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움을 얻어가는 학교라고 할 수 있는가는, 뭐 동양에서는 그 천지를 다른 말로, 예, 지부집주를 써서 우주라고 했죠. 뭐 배움을 얻는 집이라는 것이 꼭 학교만 배우는 곳은 아니겠죠. 가정에서도 배우고 서당에서도 배우고, 옛날로 치면요. 또 지구에 관해서 동물들에 대해서도 배우고, 천지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배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지의 같은 말로, 예, 우주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동양에서는. 예, 지부집주니까 집면자의 뜻이 있죠. 그래서, 예, 결국은 이제 학교란 것은, 이 글자는 이제 과거에 이제 진면자에 이렇게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이 우주란 집이 우리가 배움을 얻어가는 집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가 지금 점점 더 과학이 발달할수록 천지자인 우주에 대해서 이치를 배워간 것을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적용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 천지자인 이치를 본받아 가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이 천륜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요. 부모 자식 간의 그 이치로 보면은, 하늘의 이치에 대해서 본받고, X표 두 개가 본받을 효자니까요. 천지자인 이치를 본받아야 된다. 배열학자에는 이런 이치가 있습니다. 자식은 이제 부모를 본받아 배우기도 하지만, 본받을 효자니까요. 천지자연의 이치, 우주라는 배움의 학교에서 본받아 배울 것이 많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뭐 어느 일정한 장소, 학원이나 학교나 특별한 장소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천지자연 우주 모든 곳, 그 어느 때나 그 모든 곳에서 배워야 된다. 매 순간 어느 곳에 있든 자신이 배워가는 것이 배열학자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집을 지어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열학자도 뭐 학자의 이제 가르치 교자의 뜻이 있다고 했는데요. 뭐 인간의 가장 기본 도리죠. 이거는 자식이 부모를 받드는 것은. 그래서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이 인간의 기본 도리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운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초가 부족한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된 경우를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뭐 훌륭한 그 학자들 또한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기본을 잊지 않고 하늘을 본받아 배우는 뜻. 부모가 또 그 자신이 하늘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하늘 천자를 보시면은 두이자와 사람인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인의 뜻으로 보면은, 이인에는 이제 부부 뜻도 있지만 부모의 뜻이 있습니다. 예, 장인 공자와 사람인자로 보면요, 천자를 장인 공자의 뜻 모양이 있죠. 그래서 만들다는 뜻이거든요. 자신을 인간으로 만들어준 존재가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하나님처럼 받들고 모시는 게 배울 학자의 기본 뜻이다. 왜냐하면 부모 자식과는 천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배움의 가장 기본이, 배울 학자의 이 어릴 자자, 어린아이 자자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들 자자. 그 어린아이의 이게 모습을 그린 글자거든요, 이게. 어린아이는 이렇게 티 없이 순수하고 맑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주역의 치로 무지몽매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세상 이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배움의 기본이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예, 배움을 임할 때 진정한 이치를 배울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당연히 인간의 기본 도리부터 배워야겠죠, 어린아이들은. 저도 뭐 한문 파자를 3년에서 5년 정도 했을 때는 좀 참 지금 보면 어처구니가 없지만은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아, 이제 내 앞에 어떤 글자를 가져와도 나는 다 풀어낼 수가 있고 글자 속에 담긴 뜻을 다 알 수 있다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 사실 교만이란 것이 좀 설익은 사람들이 뭘 좀 알아갈 때 드는 헛바람과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글자를 많게는 뭐 수백 번, 수천 번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봤는데요. 볼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뒤늦게 깨닫는 것이 그겁니다. 아, 나는 글자의 한 단면을 본 것에 불과하구나. 예. 단면을 본 것이지 전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한 13, 14년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이제 파자를 하면서 살펴본 글자 중에서 예, 글자 한자의 뜻을 정확히 모두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글자가 전 단 한 글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무지몽매한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뭔가 좀 헛바람이 들어서 설익은 상태에서는 뭔가 안다는 소리를 했구나. 그래서 좀 뭔가 공부를 해보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안다고 하는 사람을 헛바람이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볼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게 더 많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것이 이 학자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또 가장 이것이 근본이고요. 저도 뭐 이 파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자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 수없이 봤던 글자를 그 볼 때마다 계속 모르는 의미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학의 가장 기본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상태. 아,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는 뭐 불교가 많이 그렇죠. 또 특히 최근에 이제 불가 고승 중에서 그 숭산 스님 같은 경우도 오직 모를 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뭐 홍익학당의 윤홍식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 뭐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근본 자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봐도 볼 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학의 기본이 이렇게 자자로 보면 전 당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배울 학자에서 저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글자가 이 가장 아래에 있는 것도 아들 자자인데요. 이 깜깜한 이제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 같은 게 저는 자자를 상징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배울 때 저는 모릅니다라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가 동양에서는 특히 자세와 태도를 중시하지 않습니까? 이 태도할 때 태자를 보면요. 이건 능할 능자, 능력할 때의 능자입니다. 여기다 마음심자가 붙으면은 모양, 모습, 태도, 형태, 몸짓이나 이제 우리가 무슨 짓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와 태도를 중시했던 이유가 저는 이 태도 태자를 보면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 마음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다. 마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사람 마음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건 지태 태자이기 때문에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 마음 형태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사람 능력을.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은 그 사람 마음에 하는 짓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라는 이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배울학자의 가장 기본 중요한 이 자자는 배움에 있어서 가장 이런 중요한 자세를 태도를 이제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 역시도 늘 한문 파자를 할 때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는 자세로 새로운 것을 늘 알고자 하는 게 파자 공부의 이제 기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풀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뭔가 안다고 할 때마다 좀 이상한 내용들이 나오고 전혀 뭐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하다 보면은. 그래서 뭐 이 아이작 뉴턴도 사실은 인류 과학사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과학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뭐 뉴턴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진리의 큰 바닷가에서 자신은 예쁜 조각 껍질을 주운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이것은 정말로 진정으로 깊이 공부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면 할수록 자신이 더 아는 것이 적어진다. 배울학자의 어린아이 이 자자는 자신이 점점 더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진다. 예전에 이제 제 친형님이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국영수를 많이 중시했죠. 지금도 뭐 그러겠지만 이 국어를 특히 잘했는데요. 이 시험 보면은 이제 뭐 점수가 항상 좋게 나왔는데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형 국어가 그래도 뭐 점수 잘 나오는 거 보니까 국어가 좀 재밌고 쉬운 모양이에요. 그런 말을 물어보니까 국어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배울학자의 아들 자자도 저는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오행으로 보면 이제 목화토 금수에서 수거든요. 수는 색으로 보면 이렇게 검정색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죠. 깜깜해서. 그래서 진정으로 자꾸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이 모르는 게 더 많아진다는 뜻을 이렇게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제 자신을 포함해 가지고 자신이 뭐 좀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아직 제대로 깊이 공부해 보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데요. 저를 포함해 가지고 뭐 저도 아직 미련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똑같은 글자를 수없이 보고 또 봐도 글자 한자 제대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글자가 없는데요. 뭐 그래도 제가 이제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배울 학자에 저는 이제 본받을 글자가 원래는 사기 글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배운 것을 많든 적든 사람들과 교류하고 나누라는 이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주역과 이제 역학을 저는 보면서 이 한문 속에는 특히 그 주역에는 그 우리 인류 미래에 대한 어떤 비밀스러운 뜻이 담긴 비사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문제나 이런 이치에 대해서 예지적이고 예언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살펴본 내용은 한번 좀 그래도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에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뭐 제가 사실 한 번도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런 영상 찍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또 학의 기본이 뭐 이 효도효자고 인간의 기본 도리를 지키라는 건데 저도 이게 배울 학자의 이제 뒤에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저도 뭐 아는 것도 몇 개 없지만 아는 것을 또 실천도 못하는 입장에서 참 뭐 이런 영상 올리는 것도 좀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뜻에서 올린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걸로 배울학자를 마치고요. 뭐 몇 개를 더 올릴지 모르겠지만 배울학자는 워낙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글자라서 뭐 사실 좀 깊이 들어가면 뭐 10개가 될지 20개가 될지 영상이 뭐 많이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지루해질 것 같으니까요. 뭐 앞으로 양을 봐서 네,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오늘도 목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이게 또 며칠 계속 쉬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또 찍었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